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영어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고 큰 방향은 이미 잡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입제도는 변화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서 빠르면 2017년부터 절대평가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절대평가제 시행의 제일 큰 이유도 사실 영어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 이런 걸 좀 없애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크죠. 자,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인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영어 사교육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를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론 거기도 안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하고 어떻게 좀 비교해 주시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등급을 퍼센테이지별로 9개의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의 등급을 부여하고 뭐 100분위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기존에 얼마나 어떤 그룹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4%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등급이라면은 그 4%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딱 4%만 그냥 1등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영어 성취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4%에 들지 못하면 필요한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거의 현재 시스템이죠. 여기서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거는 예컨대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그 절대평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 점수를 성취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보였냐에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60점 이상이면 뭐 1등급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하면 식의 절대평가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서 학생들이 70점 이상을 만든다. 그러면 뭐 1등급이다 아니면 뭐 A다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별도로 우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을 달성했을 때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를 달성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는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뭐 합격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조절할 수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절대적인 기준에서 내가 그걸 성취하면은 알겠습니다. 그 점수를 받는 거죠. 패스 오어 페일 제도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 9등급을 등급을 뭐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냥 절대평가로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뭐 99점 맞은 사람도 71점 맞은 사람도 같이 다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열고 이럴 거로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능 전체에서 영어 과목이 갖는 변별력은 대폭 낮추어지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평가 시험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높거든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도 많이 하고 막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에서 적정 수준만 유지해도 사실 그게 학생들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영어 교육을 받고 자기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지금은 사실은 훨씬 높아요. 기준 자체가 높다 이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절대평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쉬울 거냐 아니면 만만하게 내가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선 이병민 교수께서는 이 절대평가로의 큰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이제 교육적인 방향이고, 우리가 학생들끼리 그룹으로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시스템보다는, 자기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꾸더라도 기준점을 지금보다 좀 낮춰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거는 기준점을 낮추고 높이고의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적정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적정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중일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은 현재 우리 수준은 높다. 지나치게 높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좀 낮춰주는 것이 그렇게 사교육을 드리지 않고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게 교육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기준점을 조금 낮춘다. 이렇게 되면 영어에 대한 사교육도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변수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기준점을 조금 낮추면 당연히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좀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2012년에도 그 국가 영어 능력 시험으로 수능 영어를 대체하자 이런 방안이 얘기되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무산됐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것이 그 시험으로서 국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영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 네 가지를 다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준들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교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그냥 그 니트 평가 제도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니트 국가 영어 능력 시험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없고 지금 절대평가라고 하는 방향은 일단 옳다. 그러나 기준점을 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펴는 분들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치게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과열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좀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영어가 그렇게 높이 기준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 영어도 해야 할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예 포기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영포화라고 하는데 영포화 현상이 뭐 이미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영어 교육을 평준화하면서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영어에는 이제 비중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수학이나 뭐 과학, 뭐 국어 이런 쪽에 다른 과목의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거다. 이른바 풍선 효과 이런 거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긴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풍선 효과는 제가 보기엔 뭐 국어도 현재는 그 뭐 과외가 좀 있지만 그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교육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 사실은 이제 수학 부분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그 영어보다 수학 사교육이 더 커지지만 그거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에 쏟아붓는 사교육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떤 시기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전체 부분에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교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수학 부분이 실력이 막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수능 시험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꿔도 뭐 일부 대학들에서 특화된 영어 전형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 그건 또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좀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다시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용인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대학이 또 다른 교육 과정을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미 교육부에서 설정한 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육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대학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권은 고등학교에 주고 여러 가지 전형 요소들을 가지고 대학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제 구체적 방법론을 고민할 텐데 방법 그다음에 적절한 기준선 이런 걸 고민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이 독자적인 특화된 영어 전형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것까지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적정 기준이 뭐냐.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어떤 그 영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도입할 거냐.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걸 도입하는 순간 어느 한 대학이라도 우수한 어느 그 상위권 대학이 한 대학이 그거를 도입하는 순간에 예.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 절대평가 수능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꼼꼼하게 챙겨서 고민하고 안을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였습니다.